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0.64%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들이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가 그런데 덜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5일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대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하방에 있는 51선이나 21선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오히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이 어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꺾였기 때문에 이 부분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더 큰 낙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장기적인 추세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시계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돌려놓아야 하는 부분에서 다시 확산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보더라도 D값 자체를 K값이 데드크로스하기 직전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보시는 것처럼 하방에 있는 이 50주선 자체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뚫려 내려갈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단부에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저점 매수라고 들어가기보다는 안전한 구간을 잡기 위해서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주봉 추세 자체도 떨어져 내리고 있는 흐름이어서 이 부분을 투자의 기회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관망의 타이밍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그러한 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봉 추세가 죽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아직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았을 때는 단기적인 추세 라인을 지켜나가고 있고 확산하는 과정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은 오히려 21선이나 51선 같은 곳에서 단기적인 상승을 마무리하고 재파동의 상승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고 모멘텀을 상실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특히나 세배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매수가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미 10% 넘는 손해를 보고 계실 확률이 높고, 향후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부분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셀 같은 경우가 좋은 추세를 보이다가 단기 추세가 무너지면서 낙폭이 크게 나왔어요. 지난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던 거는 급등주 흐름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 말은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 바로 급하락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급등을 할 때는 급하락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급등락, 결과적으로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높은 위치에서 들어가기보다는 다시 전체적인 추세 자체에 접근을 했을 때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자, 러셀 같은 경우도 여기서 폭락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나스닥이나 S&P 500, 러셀 같은 이런 지수들은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상승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추세를 이어갈지 혹은 무너져 내릴지를 지켜봐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수익 실현을 하신 상태에서 현금을 들고서 재진입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스윙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굳이 돈을 투입을 하기보다는 현금을 들고 계시면서 재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물로 보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이 이어지는 단기적으로 추세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는 많이 올랐던, 그리고 이격도가 벌어졌던 흐름에서 추세상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던 것이 이제 추세상으로 이렇게 꺾여가는,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 역시도 점점 낮아지게 되는 추세상의 흐름에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걸 더 조심을 해야겠어요?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주의 깊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역배열로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저는 이전에도 삼성 같은 경우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만전자가 됐다는 얘기는
얘기는 4만 전자가 될 수도 있고 3만 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역별 추세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전환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나올지는 이렇게 떨어지고 확산하는 과정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방향을 전환하는 흐름이 아니라 계속 확산하고 있는 흐름이어서 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임계치까지는 가겠죠. 예를 들어서 2300까지 떨어진 다음에는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을 노리신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단기적인 이평 라인을 돌파하는 정도는 우리가 기다려주면서 캔들이 단기 이평을 올라서는 정도의 흐름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유사한 흐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역배열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그렇게 타율이 높은 행동은 아니고, 오히려 V자 반등을 노린다고 했을 땐 최소한의 단기적인 이평 돌파, 캔들이 올라서는 흐름을 확인해 주시면서 투자를 한다면 안전하게 수익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 시장은 단순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국내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게 아니라 내수로 굴러가는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수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다가 이 중에서 전 세계 글로벌 체인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가 딱 뛰어오르게 되면 그때는 혼자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기가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이고, 자, 지금은 어떤 거예요? 자, 원전이나 방산 두 종목은 아마 오늘도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국내 시장은 섹터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입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핵심적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섹터가 반도체인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체인에서 핵심적인 AI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가를 고려했을 때 그 부분에서 딱 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내에서는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글로벌 체인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비트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지금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장 핫하게 올라가는 게 가상화폐 쪽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세를 받고 있던 것이고, 최근에 급등주 흐름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 투자 난이도 자체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급등주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락도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어서 자,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 내가 투자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높게 되면 투자 자체가 너무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손절이나 수익 실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관심을 멀리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현금을 좀 지켜주시면서 조정상의 파동의 하단부,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가 많이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싸진 구간에서 그거를 매수하는 게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을 굳이 내가 이 변동성을 감당을 하겠다고 뛰어들게 된다면 소중한 자금이 하루 만에 10% 20%씩 묶여버리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떠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개별주들을 살펴본다면 엔비디아나 인텔 이런 종목들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앞서 강조를 드렸듯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급등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위치에서 들어가면 급등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도 6%씩이나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재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면 좋으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만들다가 다시 시세를 받으면 그때 빠르게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투자 타이밍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자체는 어쨌든 털어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털어내기가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치고 재상승, 단기적인 추세를 다시 살리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동상으로 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자, 3파동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 잘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강조를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적인 추세 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진 상황이고, 반대로 하단에 있는 지지 라인을 지켜내면서 재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어서 자, 이런 부분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이제 코인 쪽이었는데, 코인 베이스 같은 경우 말씀드리고 난 뒤에 20% 상승이 나왔었고,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급등주름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는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 강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 이런 식으로 급등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20% 가까운 이 상승을 한번 가져가게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20%가 올라간 상황에서 굳이 매수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식의 털어내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다시 우리가 매수 관심을 가질 수가 있냐? 바로 어느 정도 털어내기가 끝내고 다시 단기적인 이평 라인을 재돌파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가 하나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 파동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1파동이 나온 흐름이어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특정 섹터들은 좀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에 맞춰서 단기적인 과열된 부분들을 빼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은 그 초입에 있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차라리 현금을 좀 들고 계시면서 시장 상황을 관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